두드러기가 올 수 있습니다. 대개 그 약물로 오는 두드러기는 그 이제 약물을 끊고 나면 되게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2위를 띄워놨는데 네. 이번에 좀 궁금하죠? 별 특이한 이유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까 한번 이순영 아나운서가 추측해보시겠어요? 예. 네. 누가 뭐 저기 썰렁한 얘기했을 때, 아, 그럴 수도 있겠고. 뭐 닭살 커플 봤을 때,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한데 그럴 수 있어요. 사람. 싫은 사람 보면 두드러기 날 수 있잖아요.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. 예.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얼굴에 그 두드러기 올라오면 안 특이해요. 되겠네요. 자, 과연 숨겨진 2위는 과연 뭘지 조금 특이한가 봐요. 네, 2위는 스트레스. 야. 맞네요. 썰렁한 그래요.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. 싫어하는 아니, 사람 아까 만났을 그 때. 싫은 사례자로 사람도. 방청석에 나오신 이선혜 씨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몸이 피곤할 때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위예요. 예,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것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네요. 정 교수님? 예, 우리가 이제 만성적인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요인이 많은데요.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그 뇌에서 보신 쪽에다가 이제 자극을 줘서 그 보신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코티졸이 이제 분비가 많아지면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는 염증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히스타민도 분비가 되고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. 그런데 이 코티졸을 조금 조절해 주는 것이 DHEA라고 하는 그 남성 호르몬인데 그러한 DHEA라는 그 남성 호르몬이 이제 만성 두드러기가 있는 분들은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보면 DHEA의 혈중 농도가 좀 떨어진다.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뭐 원인도 알아봤고 여러 가지 뭐 형태도 알아봤습니다. 이제 치료법을 알아봐야 되겠죠. 아까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좀 스트레스도 받으면 안 된다. 어떻게 하면 두드러기를 좀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? 원인이 워낙 다양하니까 치료 방법도 많을 것 같아요.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어떻게 치료합니까? 네, 두드러기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입니다.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그 음식물을 피하실 수가 있고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 하면 진먼지 진드기를 퇴치하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추위에 노출되면 두드러기가 생긴다. 그러면 차가운 온도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시는 게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죠. 근데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회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. 또 원인을 못 찾아서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경우는 우리가 대증적으로 그 증상을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약물요법을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두드러기 치료제가 항히스타민제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히스타민 오늘 많이 듣네요. 네. 항히스타민제,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막아준다, 억제한다. 네.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되는데 이걸 단일요법으로 쓰거나 혹은 잘 안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두 가지 이상의 항히스타민제를 병용해서 동시에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런 항히스타민제를 써도 효과가 별로 안 보이는 심한 급성으로 전신에 나오는 두드러기이거나 또 이게 호흡기를 침범해서 호흡곤란, 흉통 같은 걸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전신 스테로이드를 저희가 쓰거나 피하에다가 에피네프린 주사를 하는 것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두드러기의 원인을 좀 치워버리거나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일단 두드러기가 생기는 원인 중에서 건강의 적신호로서 두드러기를 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런 경우면은 더 조심을 하셔야겠네요. 네,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먼저 어떤 경우인지 첫 번째는요.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에 이런 두드러기가 발생될 수 있다고요. 예, 결국 이제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이제 그런 그 기능을 하는데 외부에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그 염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. 그래서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그런 것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는 어떤 적신호가 있을까요? 갑상선에 이상이 있을 때도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. 의외네요, 정 교수님. 예, 갑상선도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항원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그 항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몸에 있는 갑상선 조직에 대해서 외부 물질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자가 면역 갑상선염이 있을 때는 갑상선 기능도 떨어지고 또 두드러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네. 좀 병원 가봐야 근데 전문 용어가 많아갖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세 번째. 자,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두드러기로 고통받으실 수 있다고요. 당뇨는 다 들어가네요. 예, 당뇨병